이제 우리 음식문화 실천 개선 사업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음식의 문화를 바꾸는 거, 우리 삶의 형태를 바꾸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습관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민단체 통해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노원구청과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 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노원구청 그 자원순환과 가서 오늘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석을 해라 그랬더니 오늘 일정이 안 돼서 오늘은 못 왔고, 아마 이 프로그램이 5주 과정 정도 프로그램인데 그 과정 중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담당이 와서 같이 보고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할게요. 한국에서 하고 노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순환 연대라고 해서 굉장히 큰 조직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음식 문화 개선해서 시민 활동가 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 문화 개선에 관한 시민 활동가인데 시청가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나름대로 좀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이 표는 한 달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총량, 내가 집에서 나오는 거, 그 총량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내가 배출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간장, 고추장, 된장 같이 짜고, 그다음에 물기가 많은 거, 어쩔 수 없는 거는 배출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내가 집에서 자가퇴비로 만드는 거 총량, 요거를 쭉 한번 매일은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체 적어가지고 총량이 내가 한 달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몇 킬로가 나왔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 얼마 정도는 버리고 얼마 정도는 내가 자가퇴비로 만들었는지, 이거를 데이터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오는 게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거 하고, 그러면 요거 프로그램을 할 때 필요한 게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부족자재,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요게 이제 그 EM과 같이 부족제입니다. 이거 바실러스균 뭐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런 걸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면서 실습을 하면서 요거를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사실 뭐 이 수순 굳이 필요가 없는데 넣으면 좋죠. 왜냐하면 습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항균작용도 있어요. 요것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에 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짜면 물기가 짜는 게 있어요. 다 아시죠? 주부들이니까. 이게 이 없는 분은 뭐 이것도 꽤 비싼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가 우리가 많기 때문에 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 있죠. 이거 아마 다 다이소에 가면 한 5,000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놔두면 우리가 물기가 빠져서 이것만 빼가지고 버리면 물기 수분을 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 선행적으로 조건은 먼저 옵션이 이걸 하겠다라는 의사 결정하신 분들한테 다음 주에 구매해서 드릴 거고, 요거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해봤는데 다 머리로 하고 입으로 하고 행동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잘 알고 있는 분들에서 그분들의 습관, 그 다음에 그 실천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옛날에 많이 했어요, 좋아요, 이게 아니고 이걸 했더니 몇 킬로그램이 내가 나왔고 몇 킬로그램을 자원했다, 이거를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성적 개념이 아니고 정량적으로 우리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집에 다 하나씩 있죠. 이게 이제 내가 음식물 쓰레기 넣어가지고 몇 킬로 나왔는지 계량 측정하는 거, 이거는 내가 드리지는 않고 여러분 다 있을 것 같으니까 드리서 그 측정을 해가지고 한번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걸 하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내가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버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공감 스스로가 느끼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반복되면서 습관이 돼서 내 마음의 삶의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강하게 이렇게 하겠다. 뭐 우리 단체 소개는 뭐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알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옥상이든 인공지반이든 우리 그라운드를 넓히는 거, 이게 또 그래서 여기에서 식물을 많이 심고 자라면서 필요한 게 빗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프로그램은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데 정말로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쓰고, 지금 빗물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많이 우리가 또 활동하고 이 천수떡바 전체가 빗물의 하나의 어떤 교육장으로 발전하고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자원순환, 자연순환 구조로 이루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좋은 생태계 이런 것들을 갖고 보자 이런 거죠. 지금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순환의 구조가 자꾸 단절되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물도 그렇고 물순환도 이게 순환이 계속 되면서 올라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닥에 물이 없으니까 이게 순환이 끊어진 거고, 또 음식물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하는 삶이 우리 도시농부의 가장 중요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건 넘어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 도시농 네트워크 주변에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더 특화된 기업으로, 이제 옛날에는 도시농업 단체들끼리만 놀았다면 그 다음에 지자체와도 협력하고 또 협회와 협력하고 이제는 기업과 협력을 해서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죠. LH 토요트 연구원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로 자원순환에 관련된 그런 특화된 해서 내일 번동 3단지 번동주공 3단지 아파트에서 팜파티를 합니다. 그때 주택관리공단 사장님이 진주에서 오세요. 그리고 LH의 그 서울지역 본부장님도 내일 오시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센터 한무영 교수님도 오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의 작은 활동이 사회 울림을 통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서 발전시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시민활동의 가장 근거입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과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그런 또 위에 어떤 의사결정권자 그런 분들이 초청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키운 감자를 수확해서 팜파티를 여는 거죠. 그 팜파티를 통해서 거기는 뭐냐면 자원순환에 우리 리사이클링 기계가 있어서 그 퇴비를 만들어서 직접 키운 걸로 다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케이스라 시간이 되시면 내일 와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농업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강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다 보실 겁니다. 그 중에서 환경적인 분야 중에서 유기성 폐자원, 이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예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자원화시키는 게 오늘의 테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고 우리가 이제 더 확장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녹색 거품, 파이프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서 오늘의 테마는 유기성 폐자원이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자원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크게 두 꼭지로 움직여요. 두 꼭지. 하나는 뭐냐면 시민활동가 양성하는 거예요. 실천가를 양성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도시농업에 강사하면서 리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멤버들이 더 이런 것들을 계속 확산해서 작은 단위지만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단위로 더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개개인이 많이 하는 것들은 양의 절대량은 부족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량 사업 배출장이라고 있어요. 다량 배출 사업장. 이게 뭐냐면 큰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호텔이나 아니면 우리 구청 같은 거 노원구청이나 이런 식당들 있잖아요.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부터
제대로 줄여야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모아서 배출하는 형태잖아요. 어딘지 모르지만 가는데 이게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죠.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서 과거에는 해양 투기가 가능했었어요. 근데 그 해양 투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옛날에 가축사료로 많이 썼죠. 근데 요즘에 뭐 가축에 전염병이 많다고 해서 그게 또 문제가 됐다고 못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퇴비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농가에다가 많이 또 했는데 그것도 이제 농림부라든지 우리 농민들이 이제 그거 안 쓰겠다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 곳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분명히 매일 배출하는데 정부에서 지자체라든 정부에서 어디서 갖고 가서 버린다니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포화 상태가 됐어요. 지금 뭐 엊그제 그 회의 때 갔더니 우리나라가 16,000톤인가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지금 처리 용량이 부족해서 3,000톤의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 입에서 내 동네에서 분명히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극히 우리 동네에서 음식물 처리장을 만드는 게 상식적이죠. 근데 여러분들 내 동네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만든다고 그러면 동의하시는 분 계신가요? 누구도 아닐 거예요. 우리 동네는 안 돼. 니네 동네는 돼.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동네에 있는 분들은 또 우리 동네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000톤 정도의 음식물 처리를 해야 되는 그 기기, 설비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제가 2011년부터 도시농부가 돼서 계속적으로 활동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음식물 쓰레기는 문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문턱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문턱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동에서 문턱 높이고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주부가 잘하니까 그래서 겉껍질 같은 거는 요리의 재료로 써가지고 줄이고 그 다음에 잔반 같은 건 퇴비를 만들어서 악성 퇴비만 아파트로 배출하죠. 우리 아파트 사니까. 그런 아파트에서는 또 이제 낙엽이라든지 후미진 공간에다가 약간의 퇴비장을 만들어서 특히 이제 김장철에 겉껍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퇴비를 만들어서 그 자체에서 수목을 하는 데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이제 또 일부 주민들은 거기 바퀴벌레 나온다, 지저분다 막 비판을 해가지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아무튼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동체에서 또 일부 줄이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에서 이제 악성 진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만 나가서 정부에서 처리해주면 가능한데 지금은 다 그냥 나 몰라요. 내가 실컷 버리고 누군가